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정화기술대학교 항공호텔관광학부에서 항공서비스 전공의 이세윤 교수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생들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아시아나항공 근무하셨고 지금은 또 후학 양성에 네네. 우리 예쁜 어린 친구들 가르치고 계시는데 입시도 요즘 핫하잖아요. 네네.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과, 뭐 이제 음. 호텔, 항공, 관광 계열 굉장히 인기 많은데 네네. 그 입시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혹시 조언하실 거 있으세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수시 면접이나 네. 뭐 정시 면접도 이렇게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쵸. 자신의 생각을 갑작스럽게 우리가 자기소개해보세요 하면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어른이 저희도 맞아요, 쉽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제 좀 발표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이야기를 발표하는 실전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이 됩니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야기, 네. 남들이 다 하는 소리 말고, 네, 그런 거 개발하는.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그럼요. 항공사이고 첫 직장이셨죠? 첫 직장이고 네. 다른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갖고 이제 신입 교육도 받고 그 과정에서 참 서로 힘들고 의지하고 했던 그런 네. 과정들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많이 남아있고. 저는 솔직히 이제 주변에 승무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10년 정도는 다니신 분들은 진짜 흔치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애사심이 넘치셨을 네. 것 같고. 굉장히 인간적인 항공사였다. 인간적인 회사였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강했었고, 그리고 선후배들 간에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안에서도 문화 자체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다른 곳에서 이제 가서도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참 큰 도움이 됐던 그런 항공사였어요. 우리 승무원 준비생들이나 승무원들 사이에 국내 항공사는 좀 엄격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인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워낙 승무원들이 많아서 국내 외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중간 정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죠. 하라는 거 잘 하면 그만이라, 네. 뭐 딱히 그렇게 외항사나 국내 항공사 구별해서 하는 것보다 회사의 규정은 사실 여러분이 에미레이트를 가도 지켜야 되고 아시아나항공을 가도 지켜야 되고, 제가 보기엔 회사 생활은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항사 다니고 있는 음. 친구들도 지금도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네네. 있는데, 친구가- 교수님 친구인데 네, 외항사를 친구들. 아직도 다녀요? 네네. 오나항공사? 에미레이트 다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게 뭐였냐면,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 몇 명 모아놓고 나 중대 발표를 해야 될 거야. 나 네. 곧 한국을 뜬다. 네. 어이? 무슨 일이야? 뭐 어떤 일이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에미레이트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네. 좋은 결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축하해줬죠.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나 한 5년만 근무하고 다시 서울 올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 이제 뭐 각자 일을 내지해서 열심히 일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5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으면 또 그만한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열심히 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교수님 생각합니다.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뭐 이렇다더라, 이 항공사는 저렇다더라, 국내 항공사는 이렇다더라, 외항사는 저렇다 해도 본인이 가보셔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아무리 남의 말 이렇게 저렇게 들어도 자기가 가서 안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맞는 회사일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잘 맞을 것 같았는데 안 아닐 수도 맞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진짜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일단
부딪혀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국내 항공사나 외항사나 이렇게 구별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할 때 영어 공부는 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면접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기회가 있다면 국내외 항공사 다 적극적으로 저도 네. 저희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든 뭐 외항사든 이런 거를 좀 신경 네. 쓰지 않고 저도 저도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네네. 다 지원할 수 네.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항상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솔직히 트라이할 수 있는 항공사들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제 말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외항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국내 항공사로 다시 시험 보셔서 오신 경우도 있고 또 반대 역의 경우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요. 나는 국내만 갈 거야. 아니면 외항사만 갈 거야.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그 네. 승무원 준비생들도 딱 항공사를 한두 개만 딱 찍어놓고 예를 들어 뭐 에미레이트, 뭐 예를 들어 독일 루프탄자 이렇게 찍어놓고 그것만 준비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네. 저는 오면 이제 물론 이제 저야 외항사 전문이긴 하지만 아니다. 어차피 준비하는 거 비슷한데 시야를 넓혀서 채용 기회가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하라고 네. 저도 적극 독려합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 루프탄자 갈 거 같던 애가 에미레이트 가기도 하고 에미레이트 갈 거 같던 네. 애가 캐테이 퍼시픽에 가기도 네네. 하고 대한항공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목적이라면 회사를 딱 정해놓고 하시기보다 채용 기회가 있을 때 특히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채용이 시작되면 적극 지원하시라고 네. 국내외를 막론하고 네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솔직히 면접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면접 보는 스킬도 많이 늘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의 또 경쟁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을 좀 다양하게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영어든 다른 기초 다른 뭐랄까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나의 커리어를 조금 더 이렇게 쌓아 가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게 다 경험이 자산이다라는 그럼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항공사 따끈따끈한 신소식 같은 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엊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제 또 이동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좀 점차 늘고 있고 네. 또 이제 백신이요. 네.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여행 자유가 좀 더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맞아요. 벌써 유럽에서는 그 백신 맞으신 분들은 여권에 아예 그 트래블 패스 혹은 그린 패스라고 해서 그 QR 코드나 바코드 같이 이렇게 찍어주는 네. 시스템을 벌써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외항사들 중에 이제 좀 메이저한 좀 큰 회사들은 여름 혹은 가을부터는 괜찮아진다 생각하고들 많이 계세요. 네. 10년 전에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항공산업은요, 여러분, 굉장히 국제 유가랑 달러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유가가 정말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올라간 적이 있어갖고 항공사들이 이제 원래 이제 회기연도에 맞춰서 처음에 이제 예산을 잡고 이제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는 평균치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측정을 해놨겠죠. 달러도 1달러에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해놨죠. 근데 이게 달러가 올라버리면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내려가면 땡큐죠. 10몇 년 전쯤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거의 2배.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산업에 굉장히 힘들어서 휴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항공사 주식은요 네. 폭발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주식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적이 네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요. 좀 과거 데이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것들을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약간 많이 다운되어 있고 했지만 항공산업은 이게 조금만 더 산업이 좋아지면은 바로 사람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니까 한두 달 전부터 그 쉬고 계시던 그 비행 안 하고 있던 혹은 이제 퇴사하셨던 분들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리조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꽤나 한국 승무원들 중에도 다시 불려서 이제 재입사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점점 메이저 플레이어들, 진짜 큰 회사들은 이미 입사를 시키고 있고 준비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건너 듣는 얘기로 요즘 그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 승무원 시키지 말아야 하나 이제 이런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21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해도 네. 졸업할 때까지 2년, 3년, 4년 후에는 뭐 당연히 굉장히, 취업 자리가 있을 텐데 어머님들이 좀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이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좀 네. 염려가 되는 거는 네네. 사실이죠. 네네. 이동을 못하고 여행을 못했던 그 수요가 이게 조금 한풀 꺾이자마자 바로 여행업계가 네, 완전 V자. V자 반등을 한 적이 과거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혹시 사스 때 비행하셨어요? 저는 그때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계셨구나. 아니요, 학교가 아니고요. 신입교육 받고 있었어요. 교수님 네. 사스 때 신입이셨어요? 네네. 전 사스 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사스도 네. 뭐 3달 정도 네, 좀 힘들었었죠. 힘들다가 바로 괜찮아지셨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 네. 뭐 채용도 잘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지 않냐라는 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학부모님들이나 네.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면접 준비생들이나 너무 그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셔도 각국의 노력들이 좀 더 합쳐진다면 빨리 이 산업이 관광산업도 그렇고 항공산업도 네. 그렇고 빨리 더 부흥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말로 존버하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채용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준비는 하셔야죠. 준비는 하시는 게 그럼요. 네, 맞다고 보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용 공고가 나올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났을 때 쟁취할 수가 있겠죠. 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면 네. 지원을 해보면 해볼수록 나의 면접 보는 스킬들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쌓아 놓으시면은 면접 보러 가실 때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항공사 뭐 그런 데 갔을 때 당당하게 해가서 이제 좀 좋은 기회를 또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에미레이트 면접이나 뭐 아시아나 면접이나 뭐 면접이라는 큰 틀에서 같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왕 승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외국항공사, 국내항공사 준비를 동시에 하시길 바라면서 영어 공부는 당연히 이제 해야죠. 저는 이제 에미레이트 출신이라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되 단 영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면접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라고 네. 저는 적극 조언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제가 한참 근무했을 때 뭐 클래스마다 조금씩 틀렸어요.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조금씩 승객 성향 분포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은 이게 우리가 스타알라이언스의 이게 동맹 그쵸. 내 항공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그쵸.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던 시점에 한참 이코노미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 미국 갔다 올 때 보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어쩔 때는 진짜 계속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국적기이지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델리 가시는 저희는 이제 인도 노선이 델리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인도. 네 그렇게 뭐 인도 델리 가시는 분들 그리고 동남아 쪽 가시는 분들 굉장히 노선이 다양하잖아요. 네. 환승도 가능하니까 네, 아시아나로. 대부분. 네. 그래서 한국 손님보다도 저는 외국인 손님을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만나뵙고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반면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항공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특징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필수, 정말.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 아예 유학 다녀온 친구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더라고요. 늘고 있고 그래서 영어는 일단은 내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손님한테 계속 말을 뭐 물 드시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거 말고 손님이 정말 기타 다른적인 부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내가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너가 왜 자꾸 내한테 창문을 닫아야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 식사는 힌두미를 했는데 나는 왜 힌두미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냐 막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여러분들 네, 정말 상상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을 못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말을 못하고 있을 수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일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제가 영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나한테도 그리고 손님한테도 굉장히 당당하지 못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는 국내 항공사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 이제 코로나 전까지 네. 출장 다닐 때 저 이제 직업인 것 때문에 여러 개의 항공사를 네. 일부러 섞어서 타는데 네. 요즘 국내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제선 제가 탈 때 승무원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신입 승무원들은 정말 엄청 잘해요.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부러 교수님처럼 음. 이렇게 다양한 항공사들을 타보려고 많이 해요. 뭐 외항사도 좀 많이 타봤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한 군데만 놓지 않고 LCC도 타보고 네. FSC도 좀 타보고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도 많이 경험이 쌓여서 그렇죠. 학생분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보면 잘해요. 요즘 네. 친구들 정말 요즘, 잘해요. 네, 정말.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자, 코로나 때 체험 없다고 넋두리 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시고, 네.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뭐 요즘 넷플릭스 뭐 이런 영화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네. 그런 질문도 저도 참 많이 받긴 받아요. 네. 승무원 출신으로서 그 다음 커리어는 개발하려면 어떤 분야로 하면 좋을까? 교수님께서는 아시아나항공 네. 그만두시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네네. 박사 과정까지 네네. 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전임 교수가 되셨는데 그 외에 어떤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서비스 쪽으로도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회사 안에서 트랜스퍼하는 그런 기회가 또 있어요. 이직, 그러니까 회사 그렇지. 내에서 이제 부서를 옮길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리고 승무원을 하면서도 이제 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강사,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 교육을 출강을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에서 이제 착출이 되거나 아니면 네. 지원을 하셔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천을 받아서 해볼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준비하시고 면접 보시고 시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그러면 있고 승무원을 하면서 동시에 겸업이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승무직을 하면서 하면서? 회사 안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 뭐 강사나? 강사라든지 교관. 아니면 신입 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전교관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꼭 스케줄 근무도 좋습니다만 이제 다른 이렇게 좀 약간 출퇴근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그런 트랜스퍼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대한항공 인사팀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가셔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은 사직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채용 면접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대부분 보면은 회사를 아예 이제 사직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학교에 많이들 가시기도 하셨고 학교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출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회사를 딱 옮기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파티셰를 하시는 분들 본인이 원래부터 관심 가지셨던 것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뉴욕 이렇게 구간을 비행을 자주 가시면서 거기서 필라테스 자격증 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예 전공을 바꾸셔갖고 공부하셔서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비스업에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네. 에미레이트 다니다 그만두고 와서 공무원 네네. 시험 준비하시다 7급 공무원, 네네. 뭐 9급 공무원, 뭐 다양하게 아니면 결정직 공무원 이렇게 되신 분들도 꽤 보고 그래서 결국 자기 커리어를 승무원한 후로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기랑 적성에 맞는 거 찾으시고 노력하시면 또 길이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막연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몇 세까지 다닐 수 있나요? 거의 이제 정년까지 네, 그죠? 이렇게 다 정년까지. 하시는데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격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뭐 영어 시험 봐야 될 시점이 있죠. 우리가 승급 앞두고서 네, 진급 앞두고서 이렇게 하실 그런 관리 같은 거 좀 잘 하시면 네. 끝까지 다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좀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아니었으면 쭉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세요?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또 저도 또 더 준비 많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이세윤 교수님께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즐거운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